수익금액 조정 명세에서 메뉴만 구경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는 저와 같이 이 다음 시간에 볼게요.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에서 클릭해 보시고 수익금액 조정 명세에서는 이 탭이 메인 탭이에요. 수익금액 조정 계산 있죠. 얘가 메인 탭인 게 자, 먼저 결산서상의 수익금액, 우리 장부상의 수익금액을 우리는 조정 후 수익금액, 우리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에 적혀있는 조정은 세무조정이 아니에요. 매출액을 더하고 빼는 조정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산차감 매출액을. 지금 수익금액이 매출액이라 그랬어요. 그죠? 수익금액은 매출액이에요. 소득금액이 이익이잖아. 여기에서 증가하고 감소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정이 생기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특히 이 금액이 세무조정 될 일은 많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매출액만큼 내가 번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100만 원짜리 위탁 매출 누락했어요. 그렇다고 100만 원 번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는 매출액이니까 100만 원 늘려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익은 매출 원가 뺀 나머지만 올라갔겠죠. 그러면 그 금액만 높이는 건 실무 이야기고 여기에서는 매출액도 높이고 대응 원가도 높여주고 그러면 가산차감을 다 높여주면은 딱 그 이익만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갈 거예요. 자, 절대 기준점 흔들리면 안 돼요. 얘는 매출액이에요. 얘 이익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 매출액에서 법인세법은 부산물이나 작업 폐물도 수입 금액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부산물이나 작업 폐물도 수익 금액으로 인식할 거예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부산물 매출, 작업 폐물 매출 내서 매출로 인식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계상에서는 매출로 인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비익이다 이렇게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럼 영업외 수익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다면 전부 다 불러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야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매출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할 거예요. 다음은 우리가 공사 매출이 있겠죠. 그럼 장기건설공사는 작업 진행률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직접 시키는 건 좀 과하죠. 우리 전산인데 우리가 이 정도로 계산해 가지고 입력한 적 거의 없잖아. 우리가 넣으면 컴퓨터가 계산해 주잖아. 왜 넣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여기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이 이 탭은 자, 얘는 장기건설공사가 쓰는 거예요. 여기는 장기 그냥 자 여기다 써줄게요. 자, 이 탭은 장기건설공사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공사비 가지고 진행률 산정해서 너 수익금액 얼마 인식해야 돼. 총. 근데 회사는 얼마 했어요. 그럼 차이 나면 조정해라 그럴 거고 차이가 안 나면 그냥 패스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장기건설공사만 들어오는 곳이고 그 다음은 너무 길어요. 글자가 중소기업 등 수익금액 인식 기준 적용 특례에 의한 수익금액. 그래서 저는 줄여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중소기업 특례라고. 그죠?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특례잖아. 그죠? 그럼 이 중소기업 특례가 앞에 제가 그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기에 중소기업 특례 탭이 우리 장기 할부 매출을 우리 인도 기준을 회수 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해 주는 거 하고 단기 건설 공사를 우리는 진행 기준으로 한 걸
완성 기준으로 신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여기 특례 탭에서 쓰는 거예요. 특례 탭에서. 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보면 제가 계속 3,600만짜리 이야기하는데 3,600만 원 인도 기준으로 회사가 처리했어요. 그런데 회수기일 도래 기준 하겠다면 세법은 올해 1,200만 인식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1,200 인식해도 된다라고 쓰고 회사 장부에는 3,600 했다라고 하면 2,400 줄여라고 뜰 거예요. 당연히 단순하게 둘이 차이를 내겠죠. 그러면 그만큼 매출액을 줄일 거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차이가 있으면 또 세무 조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기타 수익 금액 조정이 있죠. 이 기타 수익 금액 조정을 사실 제일 많이 쓰는 탭인데 여기는 우리 매출 누락이 거의 다 나와요. 매출 누락이나 아니면 그 과대 계상한 거 있죠. 얘가 위탁 매출 누락, 시송 매출 누락, 상품권 매출 과대. 이게 잘 나와요. 왜냐하면 위탁 매출은 뭐 어떤 상황인지 연상이 되시죠? 우리가 물건 팔았는데 통보를 늦게 받거나 그래가지고 장부에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세법은 올해 수익이야 매출이야라고 써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시설 매출도 고객이 구매해서 표시했는데 장부에 안 들어와 있는 거. 그럼 상품권은 뭐냐면 상품권은 팔았을 때의 우리 매출이 아니죠. 상품권이 회수되거나 아니면 물건 인도하면서 그런데 전액을 매출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팔면서 상품권 팔면서. 그럼 거꾸로 취소해버려야 되겠죠. 우리는 많이 했다고 가만히 있어 하는 그런 부가세법 같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법인세법은 실제 법만큼 세금 내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메뉴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럼 별거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쉬었다가 수익금액 조정명세에서 기본 예제 가지고 사용 방법 설명드릴게요. 쉬었다 합시다. 자, 이제 수익금액 조정명세에서 기본 예제부터 볼게요. 자, 먼저 문제 보면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및 동세무조정 내용에 대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시오. 자, 3년도야 뭐 올해 1년일 거고. 자, 그럼 1번에 결산서상 수익금액 내역이라고 적혀 있죠. 결산서상 수익금액 내역이라는 표현은 얘는 회계장부상의 매출액이란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결산서상 수익금액이라는 표현은 금액이라는 말은 회계장부상 매출액을 이야기하는데 이 매출액은 400번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400번대 매출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얘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할 작업이 여기 수익금액에서 결산서상 수익금액을 쓸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대놓고 결산서상 수익금액이라고 표현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매출이고, 자, 버튼 누르지 마시고 보세요. F2번 누르면 계정 과목 나와요. F2번 누르면. 하지만 우리는 다른 잔액과 정보를 다 볼 거면 F4번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F4번 누르면 자, 여기에 400번대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400번대 금액도 있으니까 저도 습관적으로 혹시나 해서 문제란 금액이 맞는지는 계속 확인하는데 시험 때는 웬만하면 다 맞더라고요. 근데 세무사의 시험은 이렇게 문제에서 얘 금액을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AT 시험은 이 금액 안 알려주고 그냥 계산서상 수익금액 쓰래. 그러면 알아서 F4번, 그게도 똑같이 F4번이에요. 눌러서 400번대를 다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0번대가 영업수익이니까 얘가 수익금액 매출이다라고 제가 계속 표현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문제 보면 공사 수익금이 8억 2,900만 원이죠. 그러면 선택을 하고 다음 또 매출에서 자, F4번 눌러서 보면 제품 매출이 7억 9,800만 원 일치하죠. 다음 또 1번 매출 눌러서 F4번 눌러서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임대료 수입이죠. 그러면 6천만 원 일치하니까 이렇게 불러오면 우리 첫 번째 자료는 우리가 작업을 다 끝낸 거예요. 지금 이 금액이다라고 한 건 400번대의 매출을 일단 불러오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보면 영업외 수익 잡이익 계정에 다음과 같이 영업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표현이 자, 잡이익에는 영업수입이 포함됐다는 건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은 안 써줄 거예요. 그냥 잡이익 계정에는 다음에 내역이 있다 식으로 말할 건데 시험에서는 잡이익 내용에 보니까 부산물 매각 수입이 있죠. 제가 이 앞 시간에 부산물 매각과 작업 폐물 매각에 대해서는 우리 법인세법은 수익 금액으로 매출로 볼 거라 그랬죠.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신경 안 쓰는 건데 근데 부산물 매각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160만 원은 우리가 끌어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계정 과목이 잡이익이고 영업의 수익이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2번 영업의 수익 2번 영업의 수익 선택하고 F4번 누르면 잡이익이 있죠. 그럼 잡이익을 불러오는데 자, 이 잡이익은 부산물 매각만 잡이익이라고 처리하는 게 아니죠. 다른 거에 대한 금액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산물 매각에 대한 금액만 써주는 거예요. 여기 부산물 매각에 대한 금액만 써주는 거예요. 잡이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부산물 매각이나 작업 폐물 매각이 있을 때만 그때만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2번까지 작업이 기본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결산서상의 수익 금액을 불러왔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법인세법상의 수익 금액인 조정후 수익 금액으로 더하고 뺄 것들을 볼 거예요. 지금 우리 이익을 불러온 게 아니죠. 매출 수익을 불러온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가 3번 보시면 자, 현장별 계약 내용 및 공사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 있죠. 자, 공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공사 기간을 보고 장기 건설 공사인지 단기 건설 공사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최근 2020년 기준이니까 19년 11월 1일부터 21년 6월 30일 장기 건설 공사죠. 얘는 장기고 2020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얘는 장기 건설 공사죠. 그리고 2020년 8월 20일부터 5월 20일 얘는 기간이 단기죠. 그럼 얘는 단기 건설 공사니까 지금 이걸 먼저 파악하는 이유가 얘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도 친절하게 여기 하나 적용으로 놨네. 아래에 무태교량 신축 공사는 단기 건설 공사로서 당사는 진행 기준에 의해 수익 금액을 인식하였으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수익 금액 인식 기준 특례에 따른 세무 조정하시오. 아마도 특례 적용 받겠다라는 거죠. 시험 때는 이렇게 친절하게 말 안 해요. 그냥 세부담 최소화한다 그러면 과세이행 시켜야지. 얘는 지금 이런 이야기죠. 아래 보시면 도급 금액이 우리가 매출을 이제 총 돈 받기로 한 공사비인데 지금까지 공사비가 2억 3,800, 총 공사비는 5억 9,500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2억 3,800만 원만큼 공사비 처리했고 그리고 2억 8천만 원만큼 우리는 공사 수익금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 이익은 4,200만 원 이익을 인식한 거죠. 근데 이걸 올해 번 거 아니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전부 다 해서 그냥 7억의 매출에 5억 9,500의 공사 원가로 내년에 한 번에 다 처리하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완성이 내년이니까. 자, 취지 이해가시죠?
올해 회계 처리 안 했으면 그래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자, 우리 이제 미도 빌딩 신축 볼게요. 자, 내용 한 번만 인지하면 뭔 말인지 금방 알아요. 얘는 얘 9억이에요. 도급 금액이 9억인데 총 공사비가 7억 2천인데 지금까지 5억 400만 원만큼 공사비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아마 7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7963이니까 6,300만 원만큼 지금까지 누적 수익 금액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전기 말까지 3억 인식했고 올해 3억 2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총 6억 2천밖에 안 했죠. 그럼 1,000만 원 작게 했다는 거잖아. 회사는 지금 5억 4천의 공사비인데 6억 2천을 인식했고 세법은 5억 4천의 공사비면 6억 3천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지금 제가 말했던 거 다시 컴퓨터로 볼게요. 컴퓨터는 훌륭한 아이예요. 자, 작업 진행률의 수익 금액 가서 자, 공사명에 미도 빌딩 신축이라고 쓰고 도급자는 주식회사 미도상사 도급 금액이 총 9억이에요. 그럼 올해 3년도 말까지 공사비 누적의 총 공사비가 5억 400만 원 들어갔죠. 그리고 총 공사비가 7억 2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라서 도급 금액의 70%인 6억 3천을 총 누적 매출로 봐야 된다라고 세법이 생각하는데 회사는 전기 말까지 3억하고 그리고 올해 우리는 3억 2천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6억 2천밖에 안 했기 때문에 1,000만 원 더 매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칸 자체가 장기건설 공사 칸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장기건설 공사 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수익금액 조정 계산을 클릭해보면 얘가 친절하게 여기에 1,000만 원 더하라고 들어와 있죠. 공사 수익금액에. 그죠? 얘가 지금 그걸 알기 때문에요. 물론 이 행동은 K랩만 해주지 스마트에는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면 두 개를 서로 보완하면서 가는 거예요. 얘가 공사 수익금이니까 1,000만 원 매출액 지금 늘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왔구나. 그럼 스마트에도 나중에 이 그림 똑같아요. 출력 누르면 똑같은 수식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1,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그림이 나와야 되구나. 이 그림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생각해 볼게. 이거 가지고 그럼 이익의 차이가 있을 거냐 생각해 볼게요. 그럼 지금 회계장부에는 5억 400만 원 공사비 썼으면 회계장부에는 쓰고 6억 2천 인식했는데 세법은 지금 5억 400 공사비 인식했으면 6억 3천을 매출로 인식해야 된다는 건 1,000만 원 이익도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 등록으로 가서 자, 이번엔 지금 1,000만 원만큼 너 더 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가산 조정이 왼쪽에 와서 자, 이때 장기건설공사죠. 그러면 장기건설공사 의미통하게 쓰는 거지 정해진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지금 다른 거하고 구분해야 되니까 미도라고 써둘게요. 그리고 1,000만 원이에요. 자, 우리 이 공사가 내년에 완공되겠죠. 내년에. 그러면 장부에는 얘 얼마라고 내년에 수익 인식할까? 회계 장부에는 9억인데 6억 2천 했으면 2억 8천 인식하겠지. 그죠? 근데 세법은 내년에 얼마 인식하라는 거죠? 2억 7천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타이밍의 차이죠. 2천만 원은 세법은 올해 번 거야. 회계장부는 내년에 번 거야. 결국은 9억 매출로 보는 건 똑같은 건데 타이밍의 차이죠. 그게 소득처분이 유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얘가 해소되겠죠. 지금은 처음 차이 난다고 쓰는 거죠. 그래서 유보 발생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소득명세에서는 얘 너 이만큼 더 매출이야.
그렇게 하면 우리 입금 산입이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이 글자는 의미 통하게 쓰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창의력이 없어서 얘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건 꼭 똑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저는 창의력이 없어서 쓰는 거고, 여기에는 유보 발생까지 쓸 필요 없어요. 유보까지만. 왜냐하면 유보 발생이라는 표현은 컴퓨터 인지하라고 쓰는 거지 우리 페이퍼에 안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시행규칙 서식에도 발생이라는 이런 글자는 안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내가 써서 보이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는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서식 이용한 첫 번째 작업을 한 거예요. 할만하죠? 그럼 우리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연립주택 신축. 얘도 장기였죠. 그럼 5억인데 1억 2천 공사비 지금까지 썼고 3억 8천이 총공사비고, 올해 시작했으니까 전기말 인식한 게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올해 공사 시작했으니까 그럼 올해 수익 금액을 1억 2,400원 인식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컴퓨터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아래 칸에 연립주택 신축 김태균 금액은 5억 원이고 지금까지 공사비 1억 2천, 총공사비는 3억 8천. 그럼 지금 1억 5천 785만 원을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1억 2,400만 원만 인식했으니까 이 금액만큼 더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매출액을 이 금액만큼 더 인식해야 되니까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서 보면 컴퓨터가 둘이 합쳐가지고 1,000만 원 앞에 것까지 합쳐서 4,385만 원. 그럼 얘는 당연히 알아서 잘 들어왔고, 다음은 이제 우리 이익의 차이가 있을 거냐라는데, 공사는 지금 회계든 세법이든 이 금액을 비용으로 보고 있잖아. 그럼 매출액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의 이 금액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도 F3번 조정 등록으로 가서 F3번 조정 등록 가서 장기 건설 공사, 얘는 연립주택 금액은 3,385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 둘 다 내년에 완성되고 돈 다 받으면 매출로 인식 회계 처리하면서 다 추인할 거예요. 내년 차기에 여기에 거꾸로 역조정하면서 전기 장기 건설공사 미도 그리고 유보 감소하면서 내년에 얘네들 완성되고 나머지 회계 처리하면서 차기에 추인하겠죠. 내년에 완성돼서 다 받는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무태균항 신축을 볼게요. 자, 무태균항 신축은 지금 우리가 장부에 이 금액의 매출과 이 금액의 공사 원가를 처리한 거죠. 지금 처리해둔 게 이거라는 거잖아요. 공사비 누적에 올해 공사 들어갔는데 공사비 이만큼 썼고 이만큼 수입 계상액 매출로 썼다는 건데, 우리는 완성 기준이면 내년에 전액 그냥 내년에 이 두 금액을 한 방에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기에. 이해가시죠? 그럼 올해 얘 다 취소해 버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일단 얘 이야기잖아. 매출액. 그럼 매출액만 가지고 보면, 자, 특례에 의한 건 그래서 여기에, 자, 특례 탭으로 와서 지금 공사 수익금이죠. 그럼 1번 매출, F2번 눌러서 공사 수익금. 자, 그럼 세법은 지금 올해 수익 금액을 얼마로 인식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0원. 그죠? 올해는 인식할 필요 없죠? 0원. 근데 회사는 지금 얼마 했대? 2억 8천.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라는 거죠. 그죠? 얘 근거 분명은 안 써도 돼요.
저는 소심하기 때문에 써주는 거예요. 안 써도 돼요. 얘는. 자, 그럼 이제 이 금액만큼 2억 8천원 공사수익금 매출 아니니까 줄여야 되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공사수익금이라고 썼으니까 컴퓨터가 공사수익금인지 알겠죠? 그럼 참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얘가 올바르지 않는 행동으로 순액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여기까지가 만약에 끝이라 그러면 이 서식은 4,385만원, 2억 8천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앞에 장기건설공사 얘도 다 건설공사인데 다 플러스 매출액. 얘는 매출액을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된 거 4,385만원 하고 마이너스 된 거 2억 8천만원 하고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얘가 한 번만 손대면 뭔가를 손대면 계속 순액으로 풀려요. 그래서 시험 때는 제일 마지막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세무 조정해야 될 게 눈에 계속 보여. 그럼 조정 다 해놓고 마지막에 여기는 매출액만 가지고 다시 정리한다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다시 와서 지금 매출액을 제가 일부러 먼저 본 거고, 그럼 이제 이익의 차이는 얼마가 나죠? 2억 8천의 이익 차이가 나나요? 이익의 차이는 4,200만 원만 나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왜 4,200인지? 그럼 4,200 지금 차이가 난다고 제가 말한 거는 얘는 얘 매출, 얘 공사 원가로 인식했잖아. 이익은 얘 둘이 차이인 4,200만 원만 이익 처리한 거죠. 우리 회사 장부에. 그런데 우리 그럼 취소하려고 그러면 4,200만 취소하는 게 아니라 매출액도 취소하고 비용도 취소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고로 4,200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취소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얘 매출하고 수익으로 인식하죠? 내년에 다 인식할 거잖아. 내년에는 얘 뺀 나머지를 장부에 쓸 건데 우리 내년에 한 방에 7억에 5억 9,500을 내년에 한 번에 인식할 거잖아. 그럼 얘도 타이밍의 차이죠. 그 타이밍의 차이가 유보라 그랬잖아. 제가 유보 주구장창 볼 거라 그랬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볼 거예요. 자, 그럼 자, 얘는 세무 조정하기 위해서 F3번 조정 등록에 가서 자, 매출액 아니야. 입금 불산이 차감 조정이죠. 여기에 단기 건설 공사에 대한 거 특례에 의한 게 금액 2억 8천만 원 유보 발생이 되겠죠. 입금 불산이 단기 건설 공사 특례다 유보. 그럼 2억 8천만 줄여버리면 우린 비용 인식하고 수익만 줄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린 대응원가도 비용이니까 그럼 이번엔 송금불산이 비용 아니야. 단기 건설공사 원가 특례에 의한 거 2억 3,800만 원이다. 얘도 내년에 인정해 줄 거죠. 그럼 지금 안 된다라고 인정 안 할 거라고 유보 발생. 얘는 송금불산이 단기 건설공사 원가 특례에 의한 거다. 유보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둘이 순액만큼만 이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봤고, 다음 4번 할부 판매를 볼게요. 2020년 10월 20일 제품 1,200만 원 원가 숫자가 이상하죠. 공 하나 빼서 자, 우리 아무 데나 공 하나 빼면 960만 원을 다음 조건으로 판매하고 인도율의 매출로 계상하였다. 또한 공급일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우리 여기에서는 할부 판매가 있으면 장기 할부 판매인지 단기 할부 판매인지 기간 할부 개월을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장기 할부 매출은 1년 이상에 걸쳐서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게 장기 할부 매출이에요. 그러면 그 조건이 맞는지 아닌지 보는데 대금 결제 조건이 계약금 200만 원이고 잔금은 매 1개월마다 200만 원씩 분할 상환한대요. 그럼 계약금은 현금 수령했고 11월 20일 할부금은 결제되지 않은 이거 세법이 신경 써줘야 되나요? 아니죠. 자, 그럼 우리는 개월수만 볼 건데 1200만 원인데 200만 원 계약금 받고 매달 200만 원씩 5회 분할 상환이면 그냥 5개월 할부네. 단기 할부죠. 단기 할부면 인도율의 전액 매출과 매출 원가로 다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율의 매출로 계상했대. 단기 할부인데. 그러면 법인세법하고 생각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럼 손댈 필요가 없겠죠. 단기 할부 매출이고 전액 다 인식했으니까. 자, 다음 2번. 2020년 4월 1일 제품 5천만 원, 원가 4천만 원을 인도일 이후 매 2개월마다 500만 원을 회수하기로 하고 정상적으로 회수했대요. 당사는 인도일이 속하는 날에 전액 매출액과 매출 원가로 계상했고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수익금액 인식 기준 특례에 따른 조정을 하고자 한대요. 그럼 일단 대상인지 봐야 되겠죠. 보면 지금 5천만 원인데 인도일 이후 2개월마다 5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씩이면 10번이고 2개월마다면 20개월 할부죠. 그럼 장기 할부 매출이네요. 그럼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라는 건 올해 회수기일이 몇 번인지 확인해 봐야지. 그럼 올해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을 할 건데 그럼 이번에 회수기일을 세어보면 인도일 이후 2개월마다니까 2020년 6월 1일, 8월 1일, 10월 1일, 12월 1일 4번이네요. 회수기일이. 그죠? 그러면 우리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니까 회수기일이 4회 왔고 한 번에 500만 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수익 인식해야 되는 건 2천만 원이라는 거네요. 자, 이해가셨나요? 그럼 2천만 원 인식하면 된다고 하는데 회사는 얼마를 했대요, 매출을? 5천만 원 전액을 인식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3천만 원은 올해 매출로 안 봐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세법 특례잖아요. 그럼 우리 다시 여기 특례 탭에서 그대로. 자, 그럼 여기에서 1번 매출이고 이번에 물건이 제품이네요. 그러면 제품 매출. 세법은 지금 얼마 인식하기를 원했죠? 해도 된다고 했죠? 2천만 원이었죠? 4번 500만 원씩. 근데 회사는 얼마라고 했대? 그래서 3천만 원 빼라는 거예요. 장기 할부 매출에 대한 특례에 의해서. 자, 그럼 얘만 잠깐 구경하면 여기에 제품 매출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수익금의 조정 계산 가면 얘는 배신하고 다시 풀렸고 하지만 얘는 들어와 있죠. 그럼 마지막에 얘네들 풀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산하고 차감하고 했던 것들. 얘는 지금 우리 제품 매출에 대해서 매출액 조정이 일어난 거는 얘밖에 없었잖아. 지금 제품 매출한 거는 여기 공사 수익금 2개하고 장기 건설공사 그리고 단기 건설공사였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3천만 원 취소하는데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익은 얼마가 취소돼야 되죠? 예, 이익을 얼마라고 인식했죠, 장부에? 1,000만 원이라고 인식했잖아요. 그죠? 5천에 팔았는데 원가가 4천이면 1,000만 원. 매출액과 매출원가에 다 계상했대.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몇 퍼센트를 취소하는 거죠?
5천 중에 3천 취소해야 되면 60%면 600만 원이 취소돼야 되겠죠. 이익은. 그죠? 자, 쉽게 표현할게요. 매출액 취소하면 대응되는 대응 원가도 같은 비율만큼 취소해야지. 그죠? 그럼 5천만 원에 60%인 3천만 원 취소할 거니까 대응 원가도 똑같이 60%. 그럼 64, 24니까 2,400만 원 취소하면 되겠죠. 그럼 3천하고 2,400 취소하면 600 취소하는 거잖아.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항상 세무 조정은 제가 그래서 이익을 조정하는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출만 조정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자, 이거에 대해서 세무 조정 가면 조정 등록으로 가서 자, 먼저 매출액부터 줄이면 3천만 원 우리 매출 아니야. 그래서 장기 할부 매출 특례에 의한 거 3천만 원. 얘는 내년에 회수기일 도래되면 그때 인식해 줄 거예요. 그래서 유보 발생. 얘는 매출 아니야. 입금 불산입 장기 할부 매출 특례에 의한 거 유보 발생이다. 그럼 대응되는 원가도 단기가 아니죠. 장기 할부 매출 원가 특례에 의한 거 금액 4천만 원에 똑같은 60% 2,400만 원만큼 얘도 내년 수익 인식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그럼 비용 아니야. 지금 비용 아니야. 송금 불산입 장기 할부 매출 원가 특례에 의한 거 유보 발생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지금 우리 뭔가 엄청 많이 쓴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익의 순액으로 올라간 건 2,500 얼마밖에 안 돼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책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책 보면 저한테 몇 분이 가지고 오셔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교재 441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기에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이제 신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지금 이 책은 지금 이 저자가 적어 놓은 방식은 500이 아니고 5천만 원에 우리 500만 원씩 사이 맞구나. 사이하면 2천만 원이죠. 그러면 자, 이번에 인식해야 되는 게 우리는 2천만 원이니까 그런데 5천만 원에 원가가 4천만 원이면 80%잖아. 원가율이 5천에 4천만 원이면 그럼 80%니까 2천만 원 매출로 인식해야 되면 80%인 1,600 인식해야 된다는 거야. 맞잖아. 1,600 인식해야 되니까 4천만 원 중에 1,600 뺀 2,400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죠. 저는 그냥 60% 취소했으니까 매출 원가도 60% 취소해라라고 바로 온 거고 이 사람은 수익을 얼마 인식하니까 원가율이 얼마니까 그럼 매출 원가도 얼마 인식해야 돼. 그럼 그거 뺀 나머지는 취소해 라고 좀 돌아온 거고 저는 그냥 저는 그냥 비율만큼 줄이라고 한 거지. 같은 말이죠. 저한테 와서 1,600이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책 보시다가 나오면 얘는 그냥 생각을 달리 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4, 3 적혀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거 이거예요. 컨트롤 누르고 1, 2, 3, 4 누르 내려가는 탭 적혀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이상한 버튼 누르지 마세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5번 보면 제품 재고액 중 갑제품 800만 원은 타인에게 위탁 판매하기 위한 위탁품으로서 2020년 12월 31일에 수탁자가 1,0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아직 미발행되었으며 계산서상 매출액과 매출원가 계산이 누락되었다. 자,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시나요?
12월 31일 올해 팔았는데 아직 우리는 세운계산서는 지금 여기서는 필요 없어요. 결산서상 매출액과 매출원가 계산이 둘 다 누락됐다는 이야기죠. 얘가 중요한 표현이죠. 매출액과 매출원가 계산이 누락되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판매한 매출액이 얼마죠? 1,000만 원. 매출원가는 그렇죠. 800이죠. 재고자산으로 있다는 거는 원가 처리 안 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항상 지금 위에 있던 앞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매출 원가는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문제도 있어요. 매출액만 제대로 안 해서 매출 재고자산이 없어져서 매출 재고자산에서 뺐는데 매출만 처리 안 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매출에 대해서만 우리가 손대면 되겠죠. 왜냐면 비용은 원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둘 다 안 돼 있으면 둘 다 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기타 수익 금액 조정에 가서 자, 구분해서 이건 K랩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스마트에는 필요 없는 기능인데 여기에서는 왜 그냥 있는 기능이 있냐면 여기에서 입력한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쓴 건지 알고 앞에 써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분해서 F2번 누르면 계정 과목 선택하게 돼요. 그럼 제품 재고액이니까 제품 매출이라고 쓰면 컴퓨터가 제품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이고 대응 원가가 800만 원이고 이탁 매출 누락한 거다. 의미 통하게 이게 안 써도 돼요. 자, 나도 모르게 썼어요. 자, 시험 때 이런 거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컴퓨터가 얘가 제품 매출인지 알아요. 그럼 제품 매출에서 1,000만 원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가보면 수익 금액 조정 계산에 방금 3천만 원 줄였는데 2천만 원으로 더 순액으로 들어와 있죠. 그럼 1,000, 3,000으로 바꾸면 될 거잖아요. 지금 얘가 컴퓨터가 한 건 여기 구분해서 F2번 눌러서 그래요. 구분 눌렀기 때문에 안 누르면 알아서 가서 써줘라 그 이야기예요. F2번 안 눌러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냥 직접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1,000만 원 써주면 돼요. 그럼 이 대응 원가 800원 여기 써야 되나요? 아니죠. 대응 원가는 비용인 거잖아요. 우리 조정 편하게 하라고 도와주려고 놔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세무조정은 200만 원 이익을 인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매출과 대응 원가 800만 원을 인식할 거예요. 자, 그럼 F3번 조정 등록에 가서 자, 여기 매출 누락이 1,000만 원하고 800만 원 들어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무진장 차주 나와요. 그래서 F4번 누르면 있어요. F4번 눌러서 위라고 치면 위탁 매출 누락 있죠. 그럼 1,000만 원이다라고 쓰면 유보 발생. 그럼 입금 산입 위탁 매출 누락 있죠. 그럼 이제 대응 원가 해야 될 거잖아. 차감 조정 가서 F4번 누르고 또 위라고 치면 위탁 매출 원가 누락이라고 있죠. 그러면 금액 800만 원이다라고 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F4번이 참 큰 힘이 되죠. 그죠? 지금 특례는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주 쓰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받는 거겠죠. 근데 얘들이도 원래 공사기성고 차익으로 선택해도 되는데 두 개가 있으면 따로따로 조정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직접 쓴 거지 나중에 기출 문제 풀 때는 한 개밖에 없으면 저 F4번 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거 쓰라고 말해줄 건데 지금 우리 구분해서 보려고 제가 따로따로 쓴 거예요. 장기건설도 굳이 꼭 안 해도 돼요. 이 글자 의미 없다고 했잖아요. 사실 필요한 거는 우리 여기 가산 조정에 썼다. 여기 가산 조정이다. 소득 처분만. 글자는 의미 없어요. 그럼 금액만 맞으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얘 목적은 서식 이름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죠. 매출액 맞추는 게 목적이에요. 마지막에 얘 안 맞추면 감점이 꽤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조정해왔던 거 순서대로 보면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은 건설공사였죠. 전부 다 가산이라서 4,385만 원만큼 공사 수익금액 가산할 거예요. 매출액에. 그러면 여기 공사 수익금액에 4,385만 원이다라고 쓰겠죠.
자, 저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얘하고와 같은 방향이에요. 지금 아래 있는 이 탭 가나다 탭이 이 가나다 탭인 거고 여기 가산. 그러면 얘가 차감이면 여기 오른쪽이 차감인데 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는 건 그럼 칸 좀 맞춰 놓지 일부러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럼 우리 칸 맞춰 놓으면 같은 쪽이라고 생각할 건데 조금 삐뚤어져 있죠.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더라고. 그런데 자, 얘 여기에 지금 들어온 게 가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참고할 땐 좀 빠르잖아 지금 눈에. 방금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은 공사 수익금인 거 아니까 금액 눈에 보이죠? 그죠? 근데 특례는 섞여 있죠 지금. 그럼 우리 특례에서는 지금 공사 수익금을 2억 8천만 원만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사 수익금을 여기에서 차감해서 2억 8천만 원만큼 줄여주고 이렇게. 다음 우리 제품 매출에서 3천만 원 또 매출액을 줄이죠. 그럼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서 제품 매출에 차감 쪽에서 3천만 원 줄여주고. 항상 우리는 빨간색이 뜨면 제대로 잘 끝난 게 아니라는 느낌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 기타 수익금액 조정에서 제품 매출에 1천만 원 수익금액. 그럼 제품 매출에 1천만 원 플러스라고 쓰는 거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우리 이 기본 예제 문제가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절대 시험에선 이렇게 크게 안 나와요. 그럼 저 시험 안 볼 거예요. 여기 있는 거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어느 쪽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니까 기본 예제는 여러 상황을 적어 놓은 거지. 우리 이제 이단 바로 볼 거예요. 또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